자, 다음은요. 이제 투자가 이제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때 실무적으로 투자 관련 문서를 우리가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고, 예.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투자 어쨌든 이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관련 문서를 작성해서 이제 주고받으면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뭐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이제 IR용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해서 쓰는 게 중요할 테고, 그럼 이제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것에 입각해서 프로포저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 제안서가 있고, 네. 투자 제안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보고서들이 이제 작성이 될 텐데,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회계실사 보고서, 또 법무법인이 하는 법무실사 보고서, 그다음에 뭐 이제 회계법인이기도 하고 또 일반 가치평가하는 별도 법인들이 기업 가치평가 보고서, 투자 기관에서 이제 쓰는 투자 심사 보고서, 이런 문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용적으로는 투자 계약서로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시작되는 거는 사업계획서일 텐데요. 네. 사업계획서에는 조금 일반적으로는 뭐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 창업했다 하면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있겠죠. 네. 그 사업계획서 없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편의상 뭐 분류를 해본다 보면은 창업용 사업계획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사업계획서의 종류를 친다면은 뭐 내가 창업을 했으면 뭐 직원들이 오면 직원들 교육용으로 해서 직원 교육용 사업계획서를 조금 이제 좀 비전 중심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거래처한테 나를 소개하기 위한 거래처용 사업계획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B2C 이런 사업이라 하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우리 회사를 알리기 위한 사업계획서도 있을 수 있고, 또 공공기관 내 뭐 무슨 R&D라든가 뭐 창업지원금을 받을 때 하면 공공기관 제출용 사업계획서일 수도 있고, 또 뭐 은행에나 이런데 또 기보나 신보 이런데 작성한 사업계획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어쨌든 뭐 사업을 하는 이제 시장 내 아이템을 잘 소개하고 또 시장을 잘 분석하고 그 속에서 경쟁사도 분석을 해주고 또 내가 이제 어떤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으면 되는데, 그때 이런 여러 사업계획서들 중에서 어쨌든 IR용 사업계획서가 네. 사업계획서의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투자자한테는 뭐 거래처용에는 우리 회사의 어떤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거를 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겠죠. 그거 노출 주면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핵심 기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면은 그거 안 해주면 뭐 투자를 하나? 내가 그 핵심 기술을 얘기를 해야 맞아요. 상대방의 투자자가 야 좋다 해서 밸류도 높이 평가하고 투자도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본질적인 사업의 내용을 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IR용 사업계획서가 사업계획서의 기본이 될 거다. 그렇게 작성된 거는 거기에서 뭐 이제 투자 유치할 때는 IR용을 쓰고, 뭐 또 뭐 정부 지원 사업 신청할 때는 조금 뭐 과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해서 쓰고, 또 뭐 거래처에 제출할 때는 핵심 기술이나 이런 걸 빼고 하고, 또 뭐 소비자용으로 쓸 때는 비전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이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좀 모태가 되고 네네. 본질이 되는 것은 IR용 사업계획서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뭐 IR용 사업계획서를 이제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하고 하는 거는 뭐 또 이제 별도로 자세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별도 강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네. 제가 보기에는 뭐 시장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어필하는 거 이런 네. 내용들이 쭉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투자자 관점에서 역산해서 한다. 그리고 그거를 정부에서는 이제
정부 뭐 R&D나 창업 지원 뭐 심사할 때 PSST 이 방식으로 사업 계획서를 쓰세요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 P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프로블럼 해가지고 문제. 내가 창업을 했다면은 창업을 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시장에는 지금 우리나라 자본주의만 해도 이미 성숙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있고 경쟁 상품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문제를 내가 느낀 거죠. 기존 상품에서 뭐가 허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 고객의 니즈 중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럼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내가 창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신, 그 문제의식을 잘 표현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그럼 이제 그게 P고 S는 솔루션이잖아요. PSST라고 할 때 두 번째 S는 이제 솔루션이잖아요. 그 문제를 시장 또는 고객의 문제를 내가 캐치했어.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대안이잖아요. 기술로 해결할지,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지, 고객을 뭐 어떻게 뭐 마케팅으로 하게 할지. 그래서 그 솔루션은 나는 이런 대안이 있어. 기존의 그 문제에 대해서 필드에 있는 경쟁자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이게 잘못됐고 얘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되고 나는 이런 대안이야. 그게 이제 S죠. 두 번째 S. 세 번째 S는 스케일업의 이제 약자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 나는 어떻게 성장할 건지 성장 로드맵 또 성장하려면 당연히 마케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나는 뭐 창의적으로 SNS 마케팅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 중에서 나는 뭐 페이스북 마케팅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모바일 뭐 라이브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만 한다든가 무슨 내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내가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뭐 자금을 어떻게 동원해서 그 이후 단계는 어떻게 심화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수평적으로 넓혀간다든가 뭐 글로벌리 해가지고 뭐 수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전략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PSST 마지막 T는 팀을 말하고 이제 창업자 본인 소개 또 팀원들 소개. 그래서 어떤 포텐셜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PSST 방식으로 정부가 요구하는 재반 지원 사업은 이걸 쓰시오라고 하는 게 기본 이제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업계나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정형화가 돼가 있어요. 네. 그 큰 어떤 정신 틀을 유지하면서 투자 관점에서는 이제 봐야 될 거가 있는 거죠. 이제 P에서는 프로블럼에서는 문제의식에서는 이제 기존 시장이 큰지 작은지 시장의 문제가 이게 뭐 어떤 유의 문제인지 거기서 이제 어떤 착점으로 어프로칭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엣지는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그게 순서나 이런 거가 바뀌어도 좋고 순서나 관계없이 어떤 창업자의 어떤 진정성 창업의 이유가 드러나는 그렇게 작성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